소화가 안 되면 손을 따거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을 주무르곤 하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어릴 적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죠. 요즘은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약이 워낙 좋기도 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밤중이라든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응급처치료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손지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들이 침을 놓거나 뜸을 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에 침을 놓기도 하고요. 머리가 아픈데 발에다가 뜸을 뜨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요, 치료가 되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는 경로가 있어서 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특정 장기가 특정 부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반사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사구는요, 귀뿐만 아니라 우리 손이나 발에도 있고요, 척추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흉부에도 반사구가 존재해서 갈비뼈 주변을 지압을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주로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지압을 하는 자리를 경혈점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자극해서 특정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압의 경우에는요, 정확한 혈자리나 위치가 중요하고 그 적절한 압력에 자극을 가하기에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요, 예방이라든지 일반적인 건강 증진 혹은 가벼운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압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 누르거나 힘이 약해도요, 어느 정도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곳을 누른다고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압을 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불편한 증상을 단순히 지압에만 의존해서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의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의로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바늘 같은 도구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감염이라든지 기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압 이야기 나오면 경락, 경혈 이런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락, 경혈, 동양의학의 용어들은요,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시죠? 뜬금없습니다만 좀 다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좀 흐리기도 하고 눈도 많이 왔죠? 점점 추워지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럼 날씨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직물을 짜는 날실과 시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가로와 세로로 지역을 나누어서요, 특정 지역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날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와 같은 날씨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요, 피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라고 하는 인체의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바로 경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락 위에 특별히 반응이 더 민감한 점들이 있는데요, 경혈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점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거나 자극해가지고 증상을 완화하는 등의 진단과 치료의 의미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할 때요, 건강 날씨 예보자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른 것처럼요, 각 사람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날씨를 알아보고 예보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저를 소개하는 것이죠.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지압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질문하셨던 합곡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할 때 지압하시면 좋은데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엄지와 검지가 갈라지는 사이를 지압하시면 전신의 기혈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속이 불편하시면 양쪽 손 모두 번갈아 가면서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예외이기 때문에 제외하셔야 됩니다. 왼손의 합곡이 오른쪽 합곡보다 더 아픈 경우에는요, 몸의 오른쪽이 많이 뭉쳐 있거나 또는 오른쪽 눈이 많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왼쪽으로 나타나나 그 증상이 오른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압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군요. 이거 말고 평소에 할 수 있는 손지압법이 또 있을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압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가 뭉치고 뻐근한 경우에는요,
반사구 위치로는 검지와 중지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약 5분간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요 도움이 되고요. 손등의 검지와 중지 사이의 경정점과 합곡을 같은 시간으로 5분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통의 경우에는요 중지의 첫째 마디에 심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횡령성이 끝나는 부분인 태능점을 3분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곡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멀미가 날 때가 있죠. 손목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 부분이 바로 신문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지압을 하고요. 손등에서 약지를 손톱 바깥쪽인 관충을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합곡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변비가 있을 때는요. 검지 첫 번째 마디와 앞에서 말씀드린 손목 바깥쪽 중앙 부위 신문혈을 자극하시면요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설사가 난다고 한다면요 변비와 마찬가지로 검지손 첫 번째 마디를 지압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인 신혈을 자극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약 3분 정도 하시되 수시로 양쪽 손 모두 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힘든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에는요. 폐장과 대장이 모두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검지 첫 번째 마디와 약지 첫 번째 마디를 지압을 해주시고요. 손목 안쪽 중앙 부위에 태연을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등 중지에 검지 쪽 손톱 옆에 중층을 같이 자극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합곡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은 한 3, 4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수시로 생각나실 때마다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통 또는 허리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 밑에 여기가 바로 허리 중심의 명문혈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지압을 해주시고 손등으로 가셔서 중지 밑으로 손목 전에 양쪽으로 돌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은 한 번 하실 때 한 5분 정도 지속적으로 지압을 해주셔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치통인데요. 치통의 경우에는 약지의 두 번째 마디인 간혈과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인 신혈을 지압을 하고요. 약지 아래쪽 어깨 부위를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합곡혈을 같이 자극해 주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 많으시죠? 이때는요 약지의 두 번째 마디인 간혈과 손등으로 가서 검지손가락 손톱 안쪽인 상양을 지압을 해주시면 침침한 눈이 맑아지게 됩니다. 합곡을 함께 자극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갱년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즉 심혈과 명문혈을 대신하는 자리를 지압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등에서는 약지 손톱 밑을 자극해 주시고요. 손목 중앙 부위인 양지를 함께 자극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약 2분에서 3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손 자체가 우리 인체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3분 동안 계속 치는 것과 러닝머신기에서 10분 정도 뛰는 것과 운동 효과가 비슷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칫 실외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손 지압만으로도 건강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는 집안에서라도 꾸준히 손을 자극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